와룡봉추입니다. 조금 전에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이 글을 올려드리고 나서,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,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생각이 나서 하나를 좀 더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. 한편으로는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, 어, 한편으로는 좀 개인적으로 화도 좀 나고,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, 음,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,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요. 이걸 한번 보시죠. 지난 이제 금요일 날인가, 금요일 날이죠. 금요일 날 이제 그 댓글로 이렇게 한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, 요걸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. 좀 기분이 좀 되게 언짢긴 하더라고요. 이분이, 의도적으로 안티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, 아니면 진짜 몰라서 하신 건지, 그래서 이제 아마 두 가지 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, 후자일 경우 몰라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,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,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게 5월 23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은 항상 제가 HLB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, 지난 한 2년 가까이 매일 HLB를 말씀드릴 때 그 HLB를 말씀드렸던 시각은 중장기였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하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. 반대로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스윙 기준입니다. 스윙 기준이면 보통 10%에서 20% 정도 수익을 보잖아요. 목표치를 잡잖아요. 제가 5월 23일 날 예림당을 말씀을 드렸는데, 5월 23일이 요날입니다. 요날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 상황 때문에 약간 밀린 부분이 있었었고요. 그 뒤로 이렇게 올라왔어요.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자리가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,700~800원 정도 됐었을 텐데, 3,300원대에서 만약에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,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오버슈팅까지 다 나온 상태죠. 그리고 지금 시장 최근 8월달 밀리면서 밀린 상태예요. 이때 스윙 기준으로 충족 다 시키고 끝난 상황을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보다 낫더라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대한항공일 수도 있지 않을까?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. 대한항공 역시 그렇다면 5월 23일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. 요날입니다. 요날. 요 음봉 떨어졌던 요날인데요. 요날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왔죠. 28,000원짜리가 35,000원까지 올라왔죠. 스윙 기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드렸어요. 그리고 그대로 움직여 왔습니다.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오버해서 오버슈팅 나오면서 더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어요. 이제 스윙 기준이기 때문에 보는 그 기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. 몇십 프로, 30%, 40%, 50%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제 영상을 보실 때 보통 저는 재료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재료 말씀드리는 거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재료를 미리 오픈한다라는 건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, HLB 때문에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결국 HLB가 FDA에 관련된 리보세라님 관련된 걸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움직였던 게 아니잖아요. 시장에서 지금 미리 알려진 오픈된 재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 오픈돼서 니나 내나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재료라고 한다면 못 갑니다.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기도 하죠. 근데 그걸 재료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시장에다 다 오픈을 시켜갖고 모든 개인들이 다 알게 만들어 놓는 거, 그건 그 종목을 죽이는 길이에요. 제가 이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재료, 그게 다는 아닙니다.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알고 있는 재료들을 대략적으로 그냥 저 혼자 알고 있으면서 녹여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다,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다, 이런 식의 얘기를 드리고 있고, 시장에 오픈된 재료 정도까지만 저도 오픈을 해요. 그 이상 오픈하는 건 그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, 사실 대한항공 저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. 예림당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, 이 당시에. 지금도 들고 있지 않고요. 근데
그 상황 속에서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, 아, 이런 재료가 있고, 앞으로 이런 재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걸 반영해서 본다라고 한다면,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차트에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지, 이렇게 다 지나서 이미 저는 리딩이 끝난 상태라고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1년 지나서 4, 5개월 지나서 다시 내려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쟤는 뭐 이상하게 지 혼자 얘기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.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 높으신 분들이에요. 분명히 남들은 다 이 얘기한 거 가지고 알아듣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낸 상태인데 자기 혼자 잘못 이해하고 수익 못 내고 나서 남 탓을 하는 거죠.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. 남 탓하시는 분들. 잘 안 됐을 때 결과가.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.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안의 내용을 제대로 띄엄띄엄 보신 분들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중간에 얘기한 내용을 뭐 학교에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한 십몇 년 이상 가르쳤습니다만 그런 경우 있죠. 학교에서 시험 이제 칠 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다 해줬어요. 해줬는데 시험 치고 나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죠.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하나도 안 나왔어. 근데 성적이 다 나온 애들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거의 다 그대로 다 나와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학생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. 나빠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이죠. 자기 합리화잖아요. 그 자기 합리화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. 이거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재테크 수단이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꼭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리포트 같은 거 보실 때 특히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실 때 또는 뭐 어디 증권 방송에 누가 얘기했던 거 이런 거 보실 때 얘기 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2번,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. 안에 숨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리포트나 그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는 건지 대표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가 보면 6개월, 1년을 보고 리포트를 쓴 거예요. 근데 그 리포트 나오고 나가지고 그걸 보고 사신 분들이 와, 저 애널이 A라는 애널이 이만큼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와, 리포트 나오고 나서 오히려 또 떨어지네? 한 뭐 2주, 한 달쯤 지나서 이 사람이 쓴 시각은 1년 뒤를 본 건데 한 달 뒤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맞다라는 거죠.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 건 보통 스윙 기준이니까 뭐 한 달 전후 길면 2달,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 좋으면 길면 2달 이 정도를 보고 10%에서 20%를 본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5월 달이었으니까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1, 20% 지금 35,000원까지 나왔잖아요. 훨씬 더 나왔단 말이죠. 예림당 아까 마찬가지였고요. 그런 정도 같았으면 이미 끝난 거라는 거죠. 말씀드린 거에 대한 내용은. 근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이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.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2019년도에 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4월, 3월쯤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2020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. 시장 상황 전혀 생각 안 하고 종목만 계속 본다라는 거죠. 그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왜 중요하냐. 제가 시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.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무방에서도 시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립니다. 왜? 내 종목보다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시장이에요. 시장이 안 가는데 내 종목에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. 확률적으로. 시장에 2,400여 개의 종목들 중에 1,600개, 1,700개가 떨어지는데 내 거 왜 떨어져요?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분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하신다는 거죠. 내 것만 본다는 거죠.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.
시장을 보는 게 1번이에요.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고 나면 두 번째는 내 종목의 업황을 봐야 될 것이고요. 그 업황이 나쁘지 않다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 종목을 보는 겁니다. 물론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이거를 중심으로 보겠죠, 먼저.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요거 타이밍과 요 타이밍을 두 개를 같이 잡아야 되겠죠. 내 종목과 시장의 타이밍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. 매수가 되고 나면 이걸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. 세력주가 아니라면. 얘가 안 가는데 내 종목이 갈 확률은요. 내 종목이 테마로 붙었거나 세력주인 상태에서 세력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주는 경우가 아니면 얘 못 갈 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. 그래서 시장 분석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, 시장 분석이 안 되면 종목을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가긴 가겠죠, 나중에.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. 왜? 시장이 안 되는데. 8월달 시장 무너졌잖아요. 시장 무너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, 그렇게 해서 어떤 제 영상이든 다른 분들의 어떤 분석 영상이든 증권사 리포트든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. 자기 기준으로 무조건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리딩을 했어요.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에 사는 거는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샀어요. 근데 얼마에 팔으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서 얼마 정도면 손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혼자 그 자리에 안 지키고 끝까지 쥐고 있다든지, 아니면 손절 안 해도 됩니다 하는데 자기 혼자 손절해놓고 그 사람 욕을 하는 거. 나중에 그거 손절 라인 이탈해서 내려왔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.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와요. 그 뭔가 올라오는 뭔가를 봤다는 얘기잖아요, 그 리딩을 하는 사람이. 근데 그걸 자기 혼자 손절을 해놓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, 못해,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, 또는 손절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끝까지 들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, 저 사람 때문에 물렸어요,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죠.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의 리딩대로 내가 매수를 했다면 그 사람의 리딩대로 끝까지 종료가 될 때까지, 리딩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의 리딩을 따라가시고, 그러고 나서 잘못됐었을 때 뭐 2번, 3번 했는데 연속적으로 다 안 좋더라, 그러면 욕을 하실 수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. 꼭 살 때는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샀다가 중간에 자기 의견을 개입해 어중간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 놓고 평가를 스스로 하는 거죠. 수업 시간에 수업 선생님이 얘기한 거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. 안타까운 마음에 뭐 개인적으로 제가 화도 좀 나는 부분도 있었고, 이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계속 있어서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영상들도 그 사람의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를, 어떤 의도이고 어떤 시각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, 그리고 그분들의 이 영상을 활용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휴일 잘 보내시고요. 마치겠습니다.